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리즌의 인간 오류 이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재난관리 분야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개념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고요. 또 재난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오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할 거예요. 개인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그리고 나면 아주 유명한 스위스 치즈 모델로 시스템 실패를 뜯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오류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실제 재난 사례에 한번 대입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시스템에선 뭘 배울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면 아마 인간 오류 이론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잡히실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과연 사람을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분석은요, 바로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핵심적인 갈등, 바로 이거죠.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를 탓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과 조건을 문제 삼을 거냐. 이 개인 접근법은요, 실수를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실패로 봐요. 하지만 시스템 접근법은 다릅니다. 실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시스템 접근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조차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은요, 오류가 결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만 비난하고 끝내는 건 결국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 관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을 한번 볼까요? 안전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유명한 비유죠. 바로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잡한 재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사례를 분석하실 때 아주 강력한 분석 틀이 되어줄 겁니다. 우선 활동적 실패부터 보죠. 이건 사고의 가장 맨 앞에서 일어나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실수들을 말해요.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사실 이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원인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잠재적 조건. 이건 마치 시스템 안에 숨어 있는 시한폭탄 같아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잘못된 설계, 부족한 훈련, 비효율적인 관리, 이런 결정들이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뻥 하고 터지면서 실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임스 리즌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모든 시스템에는 여러 겹의 방어막이 있어요. 기술, 절차, 훈련 같은 것들이죠. 이걸 치즈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방어막은 없잖아요? 각 치즈 조각에는 약점,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난이 어느 한 구멍 때문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겹의 치즈에 뚫린 구멍들이 정말 우연히 순간적으로 일직선으로 딱 정렬되면서 위험이 그대로 쑥 통과할 때 바로 그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오류가 다 똑같은 오류는 아니거든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이 오류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게 바로 라스무센의 프레임워크예요. 이 분류법을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답안을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계획이 문제였냐 아니면 실행이 문제였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다니는 익숙한 길인데 아차 하고 깜빡해서 내려야 할 출구를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이건 슬리피입니다. 계획은 맞았잖아요. 근데 실행이 빗나간 거죠.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지도를 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면요? 그건 미스테이크, 즉 계획 자체가 글렀던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 표가 바로 그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기술 기반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운전할 때 기어 바꾸는 것처럼요. 여기서 나오는 실수가 바로 방금 말한 슬립과 랩스입니다. 반면에 규칙 기반이나 지식 기반 수준은 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때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거나 상황을 아예 잘못 분석해버리면 그게 바로 미스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 잼스 순서도는
우리 머릿속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와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익숙한 문제인가요? Yes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즉 기술 기반 수준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좀 낯선 문제예요. No죠? 그럼 머릿속에서 이거 혹시 내가 아는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나? 하고 고민하죠. 이게 규칙 기반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는 완전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지식 기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류는 이 모든 단계에서 다 터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론은 실제 사례에 적용해봐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죠. 이제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이라는 두 비극적인 재난 사례를 통해서 방금 배운 이 GMS 프레임워크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얼마나 날카로운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쓰리마이 섬의 운전원들은요,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어판의 램프는 분명히 밸브 닫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밸브가 열려서 냉각수가 계속 줄줄 새고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야 할 계기판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규칙 기반 착오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매뉴얼대로 행동했어요. 만약 불빛이 닫혔다고 표시되면 그렇다면 밸브는 닫힌 것이다 라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문제는 그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실행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잘못된 판단에 기반한 미스테이크였던 겁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의 비극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승인도 받지 않은 무리한 실험을 하겠다고 운전원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여러 안전 시스템을 꺼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규칙을 어겨버린 아주 심각한 절차 위반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르노빌의 모든 책임을 그 운전원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분명 활동적 실패가 맞아요.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원자로 폭발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원자로 자체의 설계 결함, 그리고 안전 따위는 무시하는 조직 문화와 같은 시스템 깊숙이 아주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잠재적 조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계속 파고들었죠. 그럼 이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봅시다. 시스템이 문제라면 반대로 성공적인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고를 잘 막아내는 그런 조직들한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바로 고신뢰 조직, 즉 HRO라고 부릅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항공관제 시스템처럼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재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고를 거의 내지 않는 조직들이죠. 근데 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완벽해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회복 탄력성에 집중하는 거죠. 이 조직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유연함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써먹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 터지면요, 직급이 뭐든 상관없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한테 바로 결정권을 넘겨버려요. 실패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서도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교훈을 기어코 찾아내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간이 일하는 조건은 바꿀 수 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깜빡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일하는 환경, 즉 시스템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 접근법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이 문장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오류가 발생할까가 아니에요. 오류는 반드시 100% 발생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즉,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함을 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성을 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